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꽤 눈길을 가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이재명을 뺀 윤석열의 대항마로 86그룹 중에서 한 명을 여권이 찾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침 어저께 보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데서 거기는 이제 총선 때 민주당의 공천 여론조사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담당했던 그런 여론조사 회사죠. 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총선 당시에 그 사람이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최대주주, 사실상 소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게 뭔가 의미심장하다. 내지는 여권으로 약간 경도된 조사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 보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정치 뜻 밝히지도 않았는데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는 0.3%포인트를 이기는 거로 돼 있고, 물론 그건 뭐 사실상 같은 거지만,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0.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팽팽하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이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또는 범야권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여권에서 누군가 86그룹으로 대항마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 내지는 구상이 있었고 그 구상의 전면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뭐 약간 이런 톤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그러면서 거기 하나 예로 든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최근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빼고 제3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쭉 만나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광재 의원, 현재 의원이죠.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근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서 파기환송이 된다 그러면 또 거꾸로 고등법원에 왔다가 다시 가고 이거는 굉장한 무리수가 있어서 일단 배제했다. 왜냐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적인데 그런데 일단 배제했다. 이런 게 이제 기사의 요지고요. 그러면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이 뭐 A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중앙일보는 이 A 의원에게 자, 차기 주자로 적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뭐 서로 얘기를 하다가 A 의원이 이 사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 전 원장이 아니 당신이 나오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대선 출마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여권이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 외에 제3의 후보 86그룹 쪽에서 제3의 후보를 모색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분석이죠. 분석을 내놓은 건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을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어서 그래서 김경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죄로 만들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저는 꽤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을 올해 바꿨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이 오죽하면 올해 1월 달에 바뀌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경수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주심판사가 김민기 주심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해서 재판을 해가면서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판장으로 들어온 함상훈 판사도 사실은 그 이후에 완전히 1심 재판을 거의 다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원래 3개월 내에 맞춰야 되는 건데 3개월이 뭡니까? 거의 2년 가까이 1년 9개월인가
작년 1월 말에 1심 판결이 났으니까 1년 9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난 겁니다. 3개월 만에 나야 될 사항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재판을 뒤집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권의 구도에 큰 파란이 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제3의 후보 이재명, 이낙연 외에 제3의 후보, 그러니까 친문이 용납할 후보,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후보 누가 있겠느냐? 이거를 양정철 전 원장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양정철 전 원장이 찾아다닌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여권의 핵심 인사들, 핵심 그룹들, 뭐 때로는 뭐 원탁회의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탁회의, 뭐 백낙청, 뭐 그다음에 임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원탁회의 멤버들인데 함세웅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그룹에서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양정철 전 원장이 찾고 있다. 하여튼 공통점은 이낙연, 이재명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다. 이런 데 공통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이재명, 이낙연 가지고는 믿업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남 출신이죠. 전남 출신의 유권자 성향과 전북 출신의 유권자 성향이 약간 다를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지역주의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호남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영남 후보를 내세운다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영남 후보는 아니죠. 그러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출신인데 그 부친은 충남 공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 인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낙연 대표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호남 맞대결 구도만 아니면 영남에서 이낙연 대표도 꽤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일단 2순위 정도로 밀어놨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떠냐? 거기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거기는 얼핏 보면 그러면 이제 TK에서 좀 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경상북도 출신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선된 적도 있죠. 거기서. 그건 김부겸 전 의원이 쌓아놓은 것이 그 바로 대구 수성에서 쌓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이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출신을 민주당이 공천해가지고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안 나오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표가 별로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친문 핵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다. 이 점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마도 압도적인 그 여론조사 민심의 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이 양강이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3의 후보를 지금 거론하고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제3의 후보 그룹에 과연 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박용진 의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약간 바른 소리 하는 계열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바른 소리 하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그런 박용진 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이 퇴출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또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람 정도면 중도 표를 좀 모아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찌감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 그것 때문에 이제 친문 핵심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감하게 그걸 본인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민주당 핵심에다가 중도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뭐 세월호 변호사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박주민 의원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박주민 의원은 또 너무나 친문 핵심 쪽하고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에 반대의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좀 치우쳐 있다. 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83학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정신적인 83학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83학번, 거기에다가 강원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호남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여기는 84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6학번인데 이게 이제 전부 86그룹으로 이렇게 흔히 묶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대협 출신들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협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그 대상 누가 과연 이낙연, 이재명을 능가할 만한 후보가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또는 그 민주당 또는 여권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지금 그 낙점을 하기 위한 그런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제가 보건대는 그 중에 하나 저는 추가할 사람이 있습니다. 86그룹은 아니지만 저는 김두관 의원 정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치공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치공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적으로 표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쏠림 현상을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적 쏠림 현상 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을 민주당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두관 부산, 울산, 경남이죠. 경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의 뭐 정치적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출신 지역의 장점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86그룹은 아닙니다. 벌써 뭐 나이가 뭐 지금 60 전후이니까 그래서 86그룹하고는 좀 상당한 그 일종의 뭐 약간 한 세대까지는 아니어도 좀 우위인데 이 사람 정도는 그 후계군에 넣을 수 있겠다. 이미 여권에서 상당히 저는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력은 86그룹 중에서 이재명, 이낙연이 아닌 다른 제3의 후보를 여권이 물색 중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후보군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 있을런지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또 저희 그 안테나망에 걸리지 않는 누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저희가 모르는 그 누구인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늘에서 갑자기 인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어야 지금 그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항마로서 세울 만한 사람은 지금 가시권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거론한 이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 대항마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만약에 누구 하나를 딱 찍는다고 할더라도 여권이 그 사람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상대결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뭐 적어도 비슷할 정도의 팽팽할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이게 다 쓸데없는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이 이재명, 이낙연 외의 제3후보를 모색 중이다.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항하는 제3후보를 모색 중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 물론 지금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년 4개월 남았지만 이 1년 4개월 동안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